뺑소니 사고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뺑소니 사고요. 처음에 저희는 음주 뺑소니인 줄 알았는데 음주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뺑소니 사고로 구속이 됐고 첫 번째 공판이 열렸고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 인멸 등등 해서 재판이 좀 걸릴 거다 생각했는데 13분 만에 끝나요, 또. 이게 왜 13분 만에 끝났습니까? 이 김호중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요. 아직 우리가 이 재판 기록, 증거 기록을 열람 복사를 못 해봤다. 그래서 구체적 의견을 좀 밝히기가 어려워서 다음 기일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내달 29일에 한 차례 더 공판기를 열기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한 상황인데요. 김호중 씨의 구체적인 입장, 즉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할지 아니면 일부라도 부인할지는 다음 공판기일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호중 씨만 기소된 게 아니잖아요. 소속사 대표도 기소가 됐고 또 이 김호중 씨를 숨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매니저들도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핵심인 음주운전 그 혐의가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택시를 치고,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달아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너무 궁금했었는데 네. 물론 처음에는 부인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음주운전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보고 검찰에 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까지도 기소 의견을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는요, 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 뺑소니입니다. 자, 우린 지금도 그냥 음주 뺑소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음주,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자, 사건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죠. 5월 9일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고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모 씨가 이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운전자라며 허위 자수를 했고요. 김호중 씨는 사고 후 한참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검찰에서는요, 이 김호중 씨 사건이 조직적 사법 방해의 대표적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식으로 사법을 방해했느냐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네. 17시간 술 타기 이렇게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들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요.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혜인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듯이 이 김호중 씨는 현장에서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 도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2~3시간 정도 지나서 이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사고 현장에 마치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왔고요.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해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라고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매니저는요, 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파손하기까지 했고요. 근데 김호중 씨는 무려 17시간이나 지난 다음 날 오후에 경찰에 출석했고요. 사실은 본인이 운전했다라는 사실을 밝힌 뒤에 17시간이 지나서 음주 측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 17시간이 중요한데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김호중 씨 일명 술타기를 합니다. 자, 자세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라지고 난 뒤 1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호중 씨의 사고 전후 행적을 한번 보시면요. 오후 11시 44분에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식당과 유흥 주점을 옮겨가며 음주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후 11시 44분경에 사고가 났고요. 그대로 도주한 김호중 씨, 약 2시간 뒤에 경기도 구리의 한 편의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곳에서 뭘 했느냐?
맥주를 삽니다. 술타기죠. 맞아요. 이 CCTV를 좀 보시면 사고 당시의 옷차림과는 다른 걸 좀 알 수 있죠. 사고 당시 옷차림은 아마 매니저가 가서 이 시간에 이제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김호중 씨는 편의점에서 이 다른 옷차림으로 맥주를 산 뒤에 매니저의 이름으로 예약된 호텔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머물렀습니다. 집에 안 간 거예요. 네.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을 쳤는데 또 술을 사서 마시는 건 이게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다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명 이제 물타기 수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추가 음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려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중심으로 기소를 하잖아요. 근데 추가 음주를 하게 되면 마신 양에서 이 추가 음주한 양을 빼야 됩니다. 근데 이걸 뺄 때 운전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수치를 적용을 해서 빼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술에 마신 양, 또 알코올 도수, 또 몸무게, 마신 시기 등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이 가해자,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변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인데 왜 음주자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걸까요? 이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좀 다르잖아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누구는 금방 술에서 깨고 누구는 막 술에서 깨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이 가해자, 이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고도 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훨씬 우회하는, 훨씬 상회하는 이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음주 부분이 빠졌으니까 뭐야 이거 잘한 거예요. 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서 운전자 바꿔치기 했고 또 17시간 숨어 있으면서 추가 음주해서 이른바 술타기 했고 그런데 김호중 씨 처음에 술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했다가 뒤에는 술 마셨다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처음에 음주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CTV 정황부터 다양한 이제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이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난 후에야 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또 영상을 또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김원희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고 직전에 주점에서의 CCTV와 관련자들의 진술, 본인의 자백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음주운전이 왜 인정이 안 됐는지 이게 정말 의문입니다. 이게 술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 현행법상 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요.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되어야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측정이 되거나 아니면 측정 이후에 측정을 해서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이 안 되면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17시간이나 지나서 오면 사실 술이 다 깨버려서 왔으니까 뭐 측정 자체가 좀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운전을 했을 때 큰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바로 이제 음주 측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현장에서 이탈해서 도망가거나 이럴 때는 이 음주운전 당시로부터는 시간이 상당 기간 경과했지만 경과한 상태에서도 음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적용을 하는데요.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대입식에 넣습니다. 그 가해자의 키나 몸무게, 술의 양, 또 술의 종류, 알코올의 도수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 사고 당시에 이 사람 몸속에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내게 되는 거죠. 즉,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도 17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음주 측정이 가능을 하고요. 측정한 다음에 17시간 전에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 이 공식을 대입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입을 하는데 그걸 네. 교란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술타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서 얘기를 들었겠죠. 결과적으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는데 0.03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은 국가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기록을 경찰이 검찰에 넘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게 빠진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김호중 씨가 여러 차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술을 마시기도 했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술타기 전략, 그러니까 추가 음주를 함으로써 마지막에 이제 측정됐던 그 수치를 근거로 어떤 계산을 했을 때 검찰에서는 이거는 정확한 수치로 좀 보기가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음주운전 혐의까지 넣었다가 추가 음주된 것으로 이 위드마크 공식이 잘못 적용됐다 이렇게 밝혀질 경우에는 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는 빼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이건 재판으로 가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검찰의 의견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을 당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점이다. 그래서 그 CCTV가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다 찍혀 있다라고 하면요. 저도 수사를 할 때 정말 소주에 이렇게 넘기는 잔수 있죠. 이 잔수를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음주 당시의 상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정확히 특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추가 음주라도 없었다고 하면 좀 계산했을 때 입증이 좀 편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해서 음주운전 혐의는 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음주에 대한 부분은 아예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이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네. 이런 건데.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네, 나 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네, 아니다. 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립이 됐거든요.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음주의 영향으로 이 운전을 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바로 위험운전치사상죄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형량이 높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이라는 이 죄명은 빠졌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이 택시기사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다라는 혐의 자체는 들어갔기 때문에 죄명이 좀 바뀌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죄명이 바뀐 거니까 네. 이게 뭐 형량에는 차이가 그렇게 없겠네요. 네, 형량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보다도 위험운전치사상이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라고 해서 형량 자체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 차이가 없고 오히려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김호중 씨가 보였던 매니저들을 동원해서 이 증거를 좀 없애려고 노력했다는 정황이랄지 혐의를 좀 계속해서 부인했던 정황이랄지 추가 음주를 했던 정황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재판 결과에서 굉장히 김호중 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았던 게 다 확인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일단 음주운전하고 걸릴 것 같으면 도망가라. 사고 내면 무조건 도망가라. 그리고 집에 와서 기다릴 줄 모르니까 집에 가지 마라. 딴 데 아니, 가서 자라. 호텔이나 가서 호텔이나 자라. 딴 데 가서 네네네. 자라. 그리고 술 타게 해라. 예? 그리고 술이 다 깬 다음에 경찰에 가서 자백을 해라. 자수해라. 그다음에 전관 변호사하고 나타나라. 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네. 예? 요거 그대로 했어요. 이게 누리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누리꾼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견 좀 보시면요. 음주 사고 내면 도망이 답이라고 가르쳐주네. 음주운전 꿀팁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은 김호중처럼. 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 김호중 씨의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요. 과거 이창명 씨의 음주 무죄 사건도 덩달아 떠오르고 있는데요.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기 개그맨 이창명 씨가 어젯밤 억대의 고급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에 사라졌습니다. 지난 2016년 4월이었죠. 이창명 씨의 차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그 후 차량 주변에서 서성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사라진 운전자. 사고 발생 후 20시간이 더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 씨는 그러니까 음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거 맞습니까? 안 했습니다. 음주운전 안 하신 겁니까? 술을 못 마십니다. 하지만 이후에 경찰은요,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주류가 들어갔던 것이 CCTV상 명확히 확인이 됐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운전 직전에 대리기사를 불렀던 것까지 보고 경찰은 음주운전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술을 마셨으니까 대리 기사님을 부르셨겠는데, 근데 대리 기사를 불러놓고 왜
직접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창명 씨가 결국에는 직접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요. 사고 직후에 심지어 직접 병원에 가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인한테 이 사고를 좀 처리해달라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이창명 씨는 오후 2시쯤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과의 첫 통화에서는 내 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진 통화에서는 내 후배가 운전했다 이렇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진술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 경찰 출석 요구에 20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이때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2018년 12월 이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수위가 0.03%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이창명 씨 사건이 일어났던 2016년도에는 처벌되는 수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부터 처벌이 됐습니다. 당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나왔는데요. 예. 네. 0.05%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수치 아닌가요? 그런데 왜 무죄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0.05%가 계산해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에서는요. 사고 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 이탈했던 점,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했던 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이창명 씨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 선고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이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라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정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이 추산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추정치일 뿐이지 이러한 것이 이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 사건에서의 입증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의심은 들지만 의심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고 재판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이 피고인이 운전했다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진 않았다라면서 이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네. 일단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을 벗어나라. 그러니까 뭐 그쵸. 도망가라 이걸 보여준 뭐 똑같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렇게 현장을 벗어나는 것 말고도요. 술타기라고 하죠. 술타기로 인해서 무죄가 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9년 7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트럭 기사 A 씨는 트럭을 몰다가 마주오는 이 택시 승용차와 충돌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트럭 기사 A 씨의 행보가 수상합니다. 사고 직후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 한 병과 이온 음료 한 캔을 구매한 후에 벌컥벌컥 저렇게 마셨는데요. 사고 후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6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고 시점에 이 사람이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낸 건지 아니면 이후에 마신 술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모호해진 겁니다. 네. 사고를 내고 너무 내가 무섭고 막 이래서 좀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술을 먹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보면. 맞습니다.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사고를 내고 고의로 술을 마신 거 이게 누가 봐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하게 그렇게 의심이 되죠. 근데 의심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 직후에 이 트럭 기사 A 씨가 술과 이온 음료, 또 흡수가 잘 되는 이온 음료까지 마신 거예요. 그런 바람에 A 씨의 정확한 음주 상태를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경찰은 이 트럭 기사 A 씨의 동의 하에 다시 음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동의하에도 좀 웃긴데 2달 뒤에 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의 논리는 이거예요. 사고 당일 진짜 당신이 사고 직후에 마신 술 때문에 0.169가 나왔다면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2달이 지난 후에 그럼 똑같이 지금 맨정신에서 소주 한 병과 이온 음료 한 병을 마셨는데 0.169가 나오면 당신은 그럼 그 전에 술을 안 마신 거다. 내가 이렇게 인정해주겠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해보니까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5%가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추가 음주였다는 부분들이 강력하게 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 2달 전에는 0.169가 나왔으니까 그 수치의 차이가 알코올 농도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동안 건강 상태가 내가 안 좋아졌다라든지 네. 간 상태가 2달 전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 또 막 빠져나갈 수 있는 걸 찾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변호사 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렇게 정말 주장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사건으로 네. 보이는데 맞습니다. 2달 전 나온 수치 0.169%에서 2달 뒤에 측정한 수치죠. 0.115%를 빼면 0.054%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처벌 기준, 음주의 처벌 기준인 0.03%를 넘겼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유죄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유죄죠. 음주운전 한 거 맞잖아요. 네. 그래서 1심 재판부는요. 이거 음주운전 맞다. 이 처벌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피고인은 유죄다라면서 이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집니다. 음주운전이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오. 음주운전이 무죄가 나왔다?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 이재용 국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 포인트가 여기에 그래, 숨겨져 그럴 것 있습니다. 같아. 네. 2심에서는요. 1심이 이 A씨의 알코올 체내 흡수율을 반영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이 사고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음주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다 몸의 체내에 흡수되는 어떤 시간이나 흡수율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달 뒤에 맨정신에서 갑자기 마신 다음에 측정한 것과 사고 시점으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음주를 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1심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너무 0.169 빼기 0.115를 했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 요 부분을 간과해서 이 처벌 기준 0.03%를 반드시 넘겼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2심 재판부는 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피곤할 때 술 먹었을 때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 술 먹었을 때하고 다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체내 흡수율까지 다 감안해서 측정을 한다. 야, 이거 쉽지 않네요. 예,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 이게 너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이거 무슨 가해자를 위한 법 적용 아니냐. 왜 이렇게 유리한 수치만 적용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죄 추정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고도로 입증이 돼야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건 하나의 공식일 뿐이지 개개인별로는 조금의 결과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음주운전이 유죄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걱정과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에 일단 현장을 벗어나고 보란 듯이 이제 편의점 CCTV 아래서 음주를 하고 술타기라고 하죠. 그 후에 이제 무죄가 나온다면 이거 분명히 따라하고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몇 가지 사건에서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 이거 확실히 이게 되는구나. 이래서 실제로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음주 단속이 있으면 차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처벌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원칙 정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음주를 숨기기 위한 꼼수들이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사고 후에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서 음주 측정 자체를 모호하게 하는 그런 수법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는데요.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대전에서도 김호중 씨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줄줄이 들이받습니다. 정말 그런데- 갈짓자로 가네. 네네. 이 운전자 사고 이후 그대로 도망을 쳐버리는데요. 사고 이 38시간, 38시간이 지난 후에 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50대 여성 운전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도
0%. 아, 그럼 38시간 지난 다음에 왔는데 0%죠. 그러니까요. 그냥 안 나온 거예요. 술 안 마신 걸로 된 겁니다. 그런데 알코올 농도가 0%가 나왔는데 어떻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검찰에서 도망가신 분이 왔을 때 이 음주한 거에 꺾이는 숫자 그걸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유죄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 경찰에서도 사고 당시에 이 운전자의 동선을 역추적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치킨집에서 가해자가 술을 마신 CCTV가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영수증을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거기 소주 3병, 맥주 2병 이런 것도 만취 있었고. 상태네. 네, 그리고 CCTV 상에서도 술을 마신 것들이 그대로 음주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녹화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정황 증거를 모두 모아서 국과수에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얼마였을지에 대한 분석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을 것이다라는 국과수의 결과를 받아듭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른 토대로 이 50대 운전자, 여성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사고 미조체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비슷한 사건인데 결과가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호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 당시의 상황이 CCTV로 포착되진 않았잖아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결정적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음주 상태가 이 영수증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도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호중 씨 사건 이후로 모방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검찰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요. 추가 음주하실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과 동일하게 판단이 되어서 처벌할 수 있는 입법까지 된다고 하니까 사고 냈다, 달려가서 편의점에 소주 사서 마신다, 이 공식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김호중 씨의 이 공판 결과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런 사고를 치고 법망을 촘촘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법이 더 촘촘해져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